예, 저는 부산 한국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박영규입니다. 예, 자, 우리 시작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입문특강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입문특강.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수업을 할까를 좀 고민해봤는데 학원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좀 기초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을 해도 되고 또는 이 수업 내용 중에서 좀 선생님이 좀 자신 있는 부분을 해도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좀 기초 특강이라고 해서 뭐 제가 뭐 유튜브를 검색하면은 뭐 이제 그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 한국사 용어 정리 특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지도를 통해서 한국사에 대한 흐름을 쭉 정리하는 뭐 이런 강의도 했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하는 방식인데, 수업했던 내용의 한 부분을 좀 떼내서 하는 방식을 좀 취해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오늘 진행할 역사서의 역사,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이 매년 출제되고 있고, 이 역사서에 대한 문제가 좀 수준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2010년대 후반에 비해서 2020년대가 되면서 한국사 문제의 난도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많이 쉬워졌어요. 네, 많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난도가 좀 유지되는 파트가 있을 텐데, 그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서의 역사예요. 역사서의 역사. 알겠죠? 그래서 정규 수업 때도 다루겠지만 미리 한번 해내게 되면 정규 수업 때에 굉장히 복습이 아주 효과적으로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역사서만 따로 떼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역사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자, 역사서를 한번 쭉 다 흐름 한번 정리해보고, 자, 관련된 사료 파악해보고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자, 실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를 받았을 텐데 뭐 앞에는 표지가 되겠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자, 역사서의 역사에 대한 개관을 이제 우리 필기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제 필기, 제 칠판 필기를 같이 따라오면서 우리 계속 반복하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기존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저를 좀 알겠지만 새로운 학생들은 저를 잘 모를 텐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수업을 좀 발랄하게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너무 뭐 책을 보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잠을 좀 깨면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서 조금 발랄하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수업에 잘 버물리고 있는데요. 중학교 때 얘기 잠깐만 좀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가 되면은 이 졸업여행이라는 걸 좀 합니다. 졸업여행. 저도 좀 갔는데요. 근데 그때에 아주 인기 있는 많은 가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밤에 하는 그 장기자랑이거든요. 그래서 막 한 달 전만, 몇 달 전부터 그 장기자랑 나가려고 막 친구들 막 준비하고 막 맨 뒤에 특히 춤 잘 추는 애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막 춤, 댄스, 막 뭐 듀스가 그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듀스 막 춤 추고, 그리고 뭐 신화 춤, 그다음에 뭐 WS501 들어봤나요? 뭐 이런 춤 막 추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춤추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약간 기타를 좀 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광석이라던가, 그 밖에 이제 녹색지대라고 있었어요. 녹색지대. 뭐 그런, 그 발라드 풍의 그런 노래를 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걸 좀 좋아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기타를 치는 모습은 익숙한 장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나름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제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녹색지대라는 그 그룹이 상당히 또 인기가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적색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좀 하게 됩니다. 아, 여기 이제 개그 포인트인데, 예, 안 먹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 없는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우리 친구들, 제 친한 친구들이 같이 부르게끔 하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수학여행을 갔는데, 근데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되었어요. 좀 부담이 되죠. 예. 근데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부르는데, 첫 순서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안개가 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해주더라고요. 분위기 좋더라고요. 남학생이 쪽 앉아 있었고 여학생이 쪽 앉아 있었었는데, 공학이긴 하지만 합반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여학생들을 쭉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학생도 쫙 봤고요. 예, 근데 여학생들이 와, 이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를요. 예. 그래서 예,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주인공이 된 느낌. 예. 예, 근데 이제 남학생을 쭉 봤는데요. 남학생도 손을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쵸. 이 시커먼 애들이, 예, 남학생들이. 딱 손을 들어줬는데, 예,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 3명이 남학생 한 500명 정도 학생의 이 가운데 손가락 욕을요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댄스 파티였습니다. 완전. 그래서 분위기가 또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막 그때 막 듀스, 뭐 서태지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소녀시대, 그리고 막 원더걸스, 그리고 막 BTS, 막 이런 노래를 막 학생들이 막 불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아주 화려한 그런 댄스 파티, 아주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의 청바지가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혹시 아실까요? 뭐 미찌꼬 런던이라던가, 예, 뭐 또 들어봤을까요? 뭐 쉐인이라던가, 뭐 조다시라던가, 예, 그리고 뭐 마르텔 프랑스와 저버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만한 그 브랜드,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브랜드가 하나 있다면 리바이스, 뭐 이런 청바지 딱 입고 그렇게 이 수학여행을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좀 이상한 거 느꼈어요? 이 일화 중에? 이상한 거 느끼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중학교 시절에 원더걸스가 있었을까요? 제 중학교 시절에 소녀시대가 있었어요? BTS가 있었습니까? 예. 여기에서 제가 살짝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넣어버린 겁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용어라는 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초월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사라고 하는 책을 삼국시대 때 썼다. 말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즉 어떠한 용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그 시대의 상을 파악하면서 그 역사서의 이름을 떠올린다면 그러면 역사서가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역사서의 역사, 결국에는 역사서는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한다. 그리고 역사서의 이름, 명칭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녹색지대를 이제 저희가 적색지대라 하여서 준비하는 이별 불렀던 건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 중학교 때에 소녀시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떠올리면서 그 시대에 나왔던 역사서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용까지 확장하자라는 것이 이번에 제가 역사서의 역사 이 특강을 잡는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커스입니다. 알겠죠? 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규 수업 때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어서 그거 그냥 끄집어내서 해도 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좀 깊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역사서가 아니라
이 역사가 왜 이 시대 때에 튀어나왔을까? 이거를 제가 최대한 좀 더 연구해서 잘 정돈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예, 준비됐죠? 예, 갑시다.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고려 전기가 있고 고려 중기가 있거든요. 자, 고려 중기 때에 아주 중요한 역사서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신집권기라고 있습니다. 무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역사서가 하나, 둘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원간석기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 둘, 자, 셋 살펴보고요. 그리고 공민왕 때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예, 갑시다.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면 고려 이전의 역사를 정리하겠죠. 고려 이전에 삼국이 있었습니까? 조선이 있었습니까? 삼국이 있었죠. 그러면 고려 시대 때에는 삼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역사서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 삼국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되셨죠? 자, 당시 고려 중기 때에는 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집권 세력이 있었고, 예, 그들이 지배층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유학을 굉장히 중시했던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유학을 반영하는 바로 정통적인 역사서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바로 대표적인 문벌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졌던 게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자를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의 한자는 읽어낼 수 있죠. 우리에게도 정통의 역사가 필요하다, 정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쓰여졌을 때 이 사는 정통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의 역사를 기록하겠다. 알겠죠? 정통의 역사, 바로 유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질문 대답해 봅시다. 삼국사기는 유교 사관이에요? 불교 사관이에요? 시작. 되겠죠? 유교 아닌 것들은 소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불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신의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반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김부식 자체가 유학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소개했는데 통일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까요? 시작. 통일신라죠.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그래도 자, 정통의 역사를 다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 세 나라 중에 통일을 이룬 나라를 정통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김부식은 어떠한 나라를 많이 강조한 걸까요? 시작. 신라가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사체, 정통의 역사를 다룰 때에는 이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기전체의 방식이 될 텐데요. 기전체는 본기의 역사, 열전의 역사, 지표의 역사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본기는 왕실에 대한 내용, 열전은 신화, 자, 그 다음에 행정, 연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방대한 양의 바로 정사체가 바로 삼국사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일로 따라 보세요. 봐봐요. 삼국사기는요, 여러분들 이 이름은 좀 알아둡시다. 우리가 이 내용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을 통해서 최대한 파생시키는 겁니다. 갑니다. 삼국사기라고 했으면 삼국시대 이후인 고려 때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삼국사기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삼국이죠.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렇죠? 통일을 이룬 통일신라까지죠. 예,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런데 삼국사기의 그 앞에 고조선이라던가, 자, 그리고 또 뭐 사만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 없습니다. 왜? 삼국사기니까. 알겠죠? 또 하나, 고조선의 단군 신화가 아주 신이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거 소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김부식이 단군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통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봐서 누락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삼국사기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삼국에 대한 내용이다. 되겠죠? 근데 삼국 중에 특히 어느 나라를 많이 강조했다? 시작. 통일신라를 많이 강조했다. 신라중시. 되겠죠? 이렇게. 어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여기 자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역사서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 찾아봤고 다 연구했고 그것을 소개하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만 기억하고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무신직공입니다. 이때는 권력이 바뀌었어요.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문벌귀족이 아니라 무신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좀 진취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유교 사관에 입각한 그런 내용만 강조될 게 아니라 좀 새로운 변화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사기를 읽어봤는데 너무나 신라 중심으로만 소개되는 것을 개탄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왜 신라만 이렇게 강조했지? 여기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동명왕 편을 쓰게 되는데요. 자, 삼국사기도 구삼국사라고 하는 책을 참고해서 소개했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규보도 구삼국사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삼국사기는 누락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고구려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소개하겠다. 동명왕이 바로 고구려의 주몽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질문 대답해 봅시다. 동명왕 편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의 역사를 많이 강조했다? 시작.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를 중시한 거예요. 근데 특히 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난 그 내용들도 바로 이규보는 구삼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역사로 보자 말자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한 내용들을 반영을 한 거죠. 주몽에 대한 내용, 신이한 내용들도 반영한 겁니다. 근데 이 동명왕 편의 서술의 방식은요, 요게 편입니다. 편. 이 편이 왜 편이냐라는 것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한 파트가 있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시를 다 모아놨다라는 게 시편입니다. 동명한 편의 편도 시를 모아놨다 해서 편인 겁니다. 그러면 동명한 편은 어떤 방식이냐면 시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서사시가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무신직공기대 동명왕 편이 나왔다. 동명왕 편이에요. 다시 한번. 무신직공기대 동명왕 편을 만들었다. 동명왕 편입니다. 그러면 동명왕입니다. 동명왕이 자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주몽을 말하는 거죠.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를 중시한 거예요? 시작. 고구려. 자, 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한 내용을 반영했다 안 했다? 했다. 형식은요? 시의 형식 되겠죠? 그리고 딴 거 없어요. 딱 고구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명왕 편이니까요. 알겠죠? 다시 한번. 동명왕 편은 동명왕 편입니다.
동명왕 편이에요. 알겠죠? 박혁것의 편이 아닙니다. 동명왕 편입니다. 알겠죠?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만 소개하고 있다? 시작. 고구려만. 되겠죠? 끝. 자, 다음 내용 갑니다. 자, 무신직건기 때에 바로 승려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썼습니다. 해동고승전. 자, 각훈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김부식은 유학자였습니다. 유교의 시각에서만 역사를 다뤘죠.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 대한 내용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각훈은 승려이기도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국의 승려, 우리의 고승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알겠죠? 이 해동은 우리의 승려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국의 승려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승려를요,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높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자주성을 반영하는 게 해동고승전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불교 승려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무신직건기 때는 고려가 불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신직건기 때도 승려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역사서에 반영 안 하냐고. 반영해야지. 이게 바로 해동고승전입니다. 됐죠? 왜 해동고승전이냐? 해동은 우리 고승 승려. 그래서 우리의 삼국의 승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원간석기. 자, 무신직건기 때 몽고가 쳐들어왔었고,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죽어나가면서 저항하면서 결국에는 원나라한테 항복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원의 간섭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요, 원 간섭 속에서도 아직 고려가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몽고하고 싸웠었지? 도대체 왜 싸운 거야? 바로 우리 민족이 있는 거고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역사의 시작은 뭔데?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다룬 게 원간석기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삼국유사라는 책이었고요. 자, 삼국유사 충렬왕 때 1년 스님이 있었습니다. 1년 스님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스님이 있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자, 갑니다. 자, 볼게요. 왜 이렇게 싸웠냐고요?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나라가 바로 그럼 뭐냐고요? 바로 시작부터 쭉 유구한 바로 전통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의 시작, 단군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간석기 때 단군을 처음으로 소개한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게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왜 삼국유사냐? 삼국,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삼국 소개했습니다. 삼국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삼국뿐만 아니라 그 전의 역사는 없었니? 유실된 역사 내 찾아보겠다. 유실된 역사 내 찾아보겠다. 그리고 소개하겠다. 유실된 다양한 얘기들 다 찾아보겠다. 이게 바로 1년 스님의 삼국유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정말 유력하였어요. 삼국유사할 때 유가 여러분들 유실되었던 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유실된 일들, 유실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찾아보겠다. 이게 바로 1년 스님의 삼국유사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유실된 내용들 한번 가볼까요? 자, 단군에 대한 내용 유실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만에 대한 내용 유실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 그리고 통일신라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요, 스님이니까 불교에 대한 내용을 담았을까요? 안 담았을까요? 담았겠죠? 그리고 불교는 민간 신앙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설화적인 요소, 신화적인 요소, 신의한 내용 이런 것들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삼국의 시조가 신이하게 태어난 내용들, 자, 바로 담았던 거죠. 이걸 기이편에다가 담았습니다. 기이편에다가 삼국의 시조의 신이한 내용도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갑시다. 봐봐요. 자, 봅시다. 삼국유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간석기 때 이런 스님이 썼던 책 이름 뭐라고요? 시작. 삼국유사예요. 삼국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백제신라 소개한 거 맞죠? 유실된 내용도 소개하겠대요. 어떤 거요? 단군과 사만이요. 스님이 썼으니까 불교 민간신앙, 자,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한계점이 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발해의 역사를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발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거기까지가 좀 한계점으로 볼 수 있어요. 다뤄야죠, 발해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삼국유사 다음에 나온 책에 발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책 가봅니다. 자, 그 책은 제왕운기가 되겠어요. 제왕운기.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좀 개혁적인 인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당대에 많은 개혁을 제시했지만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글을 쓰는 것. 그래서 역사를 글로 담아서 왕한테 바치고 나는 사라져야겠다. 그래서 제왕운기는 왕한테 바치는 운율로 된 기록을 쓰고 바치고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제왕운기는 왕한테 바치는 운율로 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왕운기예요. 다시 한번. 제왕운기는 왕한테 바치는 운율로 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왕한테 2권의 책을 바쳤습니다. 자, 그 2권이 중국의 역사를 상편으로, 우리의 역사를 하편으로 바쳤는데요. 자, 절대 오해하지 말 것. 원간섭기입니다. 원에 간섭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중국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중국한테 못지 않다라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는 겁니다. 대등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자, 지금까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안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동의 역사고, 그 요동에 있었던 나라, 이제 한번 소개해보겠다. 바로 발해라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제왕운기 때 발해를 최초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최초로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제왕운기는 운율로 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운율 시의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를 좀 반영하면서도 좀 뛰어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반영한 건 뭘까요? 단군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빼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왕운기도 단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다 충렬왕 때였고, 그리고 자, 이 충수강 때에 바로 본조편년 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살짝 있어요. 자, 이 책은 민지라는 사람이 썼는데 강목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조편년 강목이라고 하는 역사서는 다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성리학적 사관 반영. 왜냐하면 고려 말때에 본격적으로 원나라에서 성리학이 들어왔으니까 그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역사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강목체가 고려 중계에 나왔다. OX 무조건 X죠. 강목은 성리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리학은 고려 말때 들어왔으니까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공민왕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연의 사략 되겠습니다. 자, 그 시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봐봐요. 자, 저 봅시다.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자주성을 높이는 단군을 강조하는 이런 역사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원간섭기는 우리의 왕권은 실추되고 원의 간섭을 당하고 자주성에 많은 훼손이 있었습니다. 영토도 많이 상실했고요. 이걸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역사서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게 사략입니다. 알겠죠? 자, 이 사략이요. 왜 사략이냐면 사략이기 때문에 사략입니다. 사략. 현재의 어지러운 정사를 요약하겠다. 현재의 어지러운 정사를 요약하겠다. 현재의 혼란 상황을 소개하겠다. 그런데 그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다시 질서를 회복해야 될 텐데,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왕실의 권위도 회복하고, 자, 정통 의식도 높이고, 자,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이거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재현은 좀 역사적으로 좀 유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되는 사략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사략이라고요? 정사의 혼란스러운 걸 소략하겠다. 혼란스러운 걸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겠죠? 뭐로요? 성리학으로요. 이 성리학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왕실의 권위도 바로잡고 정통의식을 통해서 바로잡고. 알겠죠? 그래서 이재현의 사략이 공민왕 때 나온 겁니다. 어때요? 이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시대를 다 반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요, 무조건 이 책을 암기하겠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시대를 떠올리고, 하나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이름 정도는. 알겠죠? 예, 소녀시대는 소녀시대고 BTS는 BTS잖아요. 그 이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름만 기억하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서의 역사,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 전기 좀 다뤄볼 텐데요. 자, 조선 전기 칠판 좀 지우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 역사 고려 끝냈고 이젠 조선 전기 볼 텐데요. 자, 갑시다. 조선 전기라 하면 15세기와 16세기를 말합니다. 15세기가 있고요. 16세기가 있습니다. 시대가 좀 많이 다릅니다. 15세기는 조선이 건국되었고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시기가 15세기라 한다면, 16세기 때라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사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특히 이 지방에 있는 사림들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사고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면 역사서도 그런 시대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갑시다. 조선이 건국되었어요. 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는 그러한 역사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그 앞의 역사를 다루겠죠? 예. 고려국사를 다루게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봐봐요. 고려국사는 고려에 대한 역사를 정도전이 정리한 건데요. 정리한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나왔으니 그 앞에 있는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왕조가 정당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고려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고려는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라 황제국을 표방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도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긴 했지만 고려의 왕에 대한 표기를요, 조종이라고 하는 황제국 표현을 쓰지 않았던 거고, 그냥 단순히 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힌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알겠죠? 자, 여기 이제 고려국사가 되겠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반영했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자, 고려국사 한번 쓰여졌는데 고려만 우리 역사가 아니잖아요. 또 그 고려 이전의 역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권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국사략을 쓰게 됩니다. 동국사략, 권근. 자, 봐봐요. 정도전이 확실하게 고려를 다 다뤘기 때문에 또 고려를 또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고려 앞의 역사를 다룬다. 이 동국이 우리의 역사를 요약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역사, 고려 앞의 역사. 그래서 고려 앞의 역사, 단군부터 삼국까지의 역사를 요약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동국사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동국사략을 해서 그래서 삼국사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자, 우리의 세종대왕 아시죠? 예, 역사서 하나 굉장히 못마땅히 여깁니다. 왜요? 본인이 왕인데 고려의 왕을 이렇게 낮춘 표현을 좋아하겠습니까? 본인이 죽었어도 후세의 역사서를 남길 텐데 본인을 이렇게 낮춘 표현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세종의 왕명으로 자, 정사체 역사서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게 바로 고려의 역사를 다시 써봐라, 고려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고려사가 중요한 건 세종의 왕명으로 편찬하기 시작했고 세종이 죽을 때까지도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 문종 때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사체입니다. 자, 정사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전체 방식을 취했습니다. 기전체 방식. 그럼 앞에 거는요. 자, 고려국사, 동국사략 정사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약했다 또는 정도전의 고려국사 다 편년체가 되겠습니다. 다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연도순으로 이렇게 쭉쭉쭉 써나가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기의 형식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알기 쉽게. 자, 갑시다. 그러면 세종이 가장 화났던 건 바로 요 내용이었죠. 고려의 왕을 왕으로 표기한 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돌려라. 뭐로 돌려라? 조종으로 돌려라. 실제로 조종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왕권을 중시한 거예요? 신권을 중시한 거예요? 시작. 왕권을 중시한 거죠. 그렇죠? 왕권을 중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현재 세종의 왕명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더 밝히기 위해서는 고려 왕실에 대해서 이렇게 왕권을 높인 것도 있지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도 소개해야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대한 왕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우왕과 창왕이 되는 겁니다. 우왕과 창왕, 그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왕으로 보기 어렵다. 신돈의 아들로 봐야겠다. 그래서 신우, 신창으로 왕의 그들의 권위를 낮춘 겁니다. 왜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요. 알겠죠? 고려사에는 기전체 방식의 서술이긴 한데 이 기가 본기였지만 자, 바로 조선시대 때는 사실 황제국으로 표방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기는 없었습니다. 본기는 없었고 이게 이제 바로 세가 열전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는데요. 신우와 신창은 원래는 세가에다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들은 사실 왕을 도적질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열전에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신우와 신창은 열전에다 집어넣겠다. 이게 바로 고려사의 핵심적인 문장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했고 근데 여러분들 고려사가 정사체, 기전체 방식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죠? 이제 찾아보기도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연대순으로 편찬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전료가 자, 문종 때에 고려사 편찬 바로 직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료라고 하는 방식은 편년체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고려국사를 좀 많이 모방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 정도전의 고려국사처럼 신권을 많이 반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모든 역사서들이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뭐요? 딱 우리 역사의 한 부분만, 한 파트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한 파트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가 특정한 시대만 저럽니까? 그건 교과서가 아니죠.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우리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쭉 소개해야 되겠죠. 그 교과서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은 겁니다. 성종 때요. 알겠죠? 자, 성종은 여러 가지 문물을 많이 완성했던 왕이기에 바로 성종 때에 동국통감이 완성된 겁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통사로 한번 봐보자. 통사로. 그래서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통사로 한번 소개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통사로. 자, 동국통감은 이렇게 통사로 연대선으로 쭉 단군부터 고려말까지 다 소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성이 높죠. 그래서 특히 동국통감은 이 시대를 나눌 때 이런 방식으로 나눕니다. 단군부터 사만 이 시대를 외기로 보자.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는 삼국기로 보자. 그리고 통일을 했어요. 누가요? 시작. 신라가 했죠. 신라기로 보자. 그리고 고려는 고려기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질문 대답.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에 누가 정통이야?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누굴 정통으로 봤어요? 시작. 신라로 봤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있어? 통사로 한번 서술해 보는데 꼭 신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국통감은 이걸 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균등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바로 삼국 균적의 시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종의 시대를 반영했죠. 그래서 성종 때는 훈구도 있지만 살인도 등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훈구파와 살인파의 입장이 다 반영돼서 만들어진 걸로 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했고 16세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칠판 지우지 말고 밑에다가 좀 써볼게요. 여기 16세기 여기다가 16세기는 그렇게 중요한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실기는 좀 알아둬야 돼요. 기자실기. 자, 아까 얘기했죠. 살인파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고 그 살인파들은 성리학을 많이 연구했던 세력이고 성리학은 우리 고유의 학문이 아니죠. 중국에서 건너온 학문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많이 중시하는 그런 특징이 16세기에 있습니다. 이른바 이거를 존화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존화주의. 자, 존화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왔던 이자를 매우 중시하는 거예요. 누구요? 기자. 그래서 기자가 우리를 교화시켰다. 기자가 왕도 정치의 뿌리다. 율곡이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기자라고 하는 자가 왕도 정치의 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 맞아. 기자실기, 기자지 이런 중국의 기자를 많이 강조한 책들이 나온 것 인정.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역사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역사를 아주 활발하게 광범위하게 소개하진 않고요. 한번 제대로 만들어진 책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만들어진 그 책
좀 요약해서 쉽게 알려주는 책들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동국통감이죠? 그 동국통감을 요약했다. 그래서 동국통감을 요약했다. 그래서 동국사락이 나와요. 하나 더. 이 동국통감에 대한 내용을 좀 각주를 많이 달았던 책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제음주 동국사략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박상의 동국사략, 유희령의 표제음주 동국사략. 두 책의 차이는요. 박상의 동국사략은 사림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책이다 보시면 되겠고,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16세기 때 사서긴 하지만 단군이라던가 고조선도, 단군이 고조선이죠. 단군이라던가 고구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 두 책 다 동국통감에 대한 압축이에요. 동국통감 압축해 봤는데, 이 박상은 사림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하는 동국사략을,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동국통감의 단군부터 우리 역사 쭉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단군과 고구려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는 동국사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박상의 동국사략과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봐봐요. 고려 국사입니다. 그러면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를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를 다룬 거는 조선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되겠죠? 근데 차이, 정도전은 바로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던 이런 표기. 세종이 화나서 바로 이렇게 왕권을 높이는 이런 표현. 되겠죠? 이렇게 했고, 고려사는 너무나 이 정사체로 어려운 그런 역사서가 되다 보니까 쉽게 고려사 전료가 나왔고, 그래서 이 고려사 전료와 또 그 다음에 삼국사 전료라고 하는 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합본해 가지고 동국통감이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최초의 통사체가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동국통감이 굉장히 이 역사서에 아주 기준이 되는 역사 교과서 역할을 했던 그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16세기 때는 조나주의, 기자실기.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조선 전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조선 후기를 다룰 텐데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갈까요? 예.